우리 아마추어들은 진짜로 그 성장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화려한 효과음은 끄고 지금 바로 우리 맨얼굴. 안녕하십니까. 삑사리 색소폰. 네, 오늘 또 시원상가에 나왔습니다. 날이 연일 아주 춥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소리 말이죠, 그 반주기 켜놓고 녹음하실 때 있죠, 그 생톤으로 녹음하세요? 아니면은 반주기에 요즘 반주기 리얼 마스터 엘프 다 보면 그 녹음 기능이 아주 잘 돼 있어 가지고 녹음을 아주 기차게 해주던데요. 리버브 탁 잘 넣어가지고. 여러분 소리는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냥 색소폰에다가 아무것도 달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게 여러분의 진짜 소리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효과를 줘서 이펙트나 에코, 그 이펙트라고 그러죠. 에코나 리버브를 줘가지고 나오는 소리가 진짜입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가요? 제가 지금 우리 길현주 선생님, 길현주 프로의 지금 그 Can't Help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소리일까요? 아니면 기계가 만들어준 소리일까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춰왔습니까? 진짜일까요? 기기가 만들어 준 걸까요?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특히 저 같은 수준의 연주자들이 빠지기 쉬운 달콤한 착각이 좀 있습니다. 에코 좀 세게 넣으면 소리가 확 좋아지지 않나요? 에코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리버브가 있으면 웬만하면 괜찮게 들리는 것 같은데 리버브 넣어주세요. 또 마이크하고 이펙트가 비싸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마이크에다가 좋은 이펙트를 쫙 쓰면 소리가 엄청 좋아지는 거지요. 무엇이 답일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게 답이 아닐까. 그리고 프로마다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아마추어가 무엇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하튼 생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라이톤이라고 해요. 드라이하다, 말라있다, 이런 거잖아요. 드라이톤은 꾸미지 않은 맨얼굴하고 같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과 같다. 그러니까 생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도 쓰지도 않은 게 사실은 맞고, 마이크를 걸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를 걸지 않은 아주 순수한 이 연주자의 상태, 연주자의 호흡, 연주자의 앙부셔, 연주자의 그 음정, 연주자의 발음, 그 다음에 연주자의 여러가지 높낮이, 프레이징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하여튼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꾸미지 않는 생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과음을 넣었다, 에코를 넣읍시다, 그 다음에 리버브를 넣읍시다 해서 이펙트 효과를 줬을 때 그 단점을 가려줄까,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은 그게 가려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쫙 분석을 해보니까 잘 부르면은 괜찮은데 정말 못 부르면 오히려 단점을 더 확대시켜 준다고 합니다. 작은 실수를, 이 기능이 이펙트가 들어가면 더 이펙트 효과, 그러니까 작은 실수를 훨씬 더 크게 큰 실수하는 효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정이 흔들리면 리버브가 더 크게 흔들어주고, 음정을 더 크게 흔들어주고, 소리가 얇으면 에코가 얇음을 더 크게 증폭시켜버리고, 잡음이 많으면 잡음을 더 크게 키워줘 버리는 이러한 엉뚱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프로들은 왜 리버브를 쓰는가? 아마추어는 쓰지 말라고 하면서 프로들은 왜 쓰는가? 프로들은 워낙에 기본이 탄탄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들은 그 약점을 보정하는 게 아니고, 약점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프로들의 공연 연주 자체를 그 공간감, 그게 맞도록 그 크기, 그리고 공간의 크기, 넓이, 청중, 이런 걸 맞도록 그 연출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냐, 홀이냐, 뭐 교회냐, 아니면 소규모의 재즈 클럽이냐에 따라서 그 이 깊이를 다르게 하고 또 관객이 느끼는 거리감도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래서 소리를 단순한 악기 소리에서 음악으로 바꾸는 마지막 터치라고 합니다. 그게 이 보정하는 게. 그래서 아마추어가 자기의 단점을 가리려는 것하고 프로가 자기의 어떤 음악을 그 관객에 맞게 장소의 크기에 맞게 보정하는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 하나는 공간 연출, 하나는 약점 보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톤은 결국 연주자의 실력이고 효과음은 공간의 어떤 미학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주로 생톤을 하다가 그 리버브 아마추어들은 리버브를 과다하게 넣어서 나의 약점을 가리고 프로들은 최소한의 리버브를 줘가지고 그 자신들의 연주를 보다 더 아름답고 아주 그 공간감 있게 전달을 한다 이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로들요, 우리가 이렇게 리버브 확 걸어놓으면 프로 연주자가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 가르치는 프로들이 오면 확 줄입니다. 이거 리버브를 확 줄여서 이거 너무 세다 이거 이러고는 확 줄여버립니다.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생톤 아닌가 할 정도로 착각하도록 할 정도로 그렇게 리버브 효과를 확 줄이는 걸 보면 이게 역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그래서 아마추어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그 효과음으로 우리의 실력을 그 대신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프로 연주자들을 보면 하여튼 생톤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아주 얇고 아주 절제된 효과만 탁 얻는 것이 바로 프로 연주자들의 접근입니다. 우리는 생톤을 최대한 그냥 막 부르고 틀리도 막 부르고 틀리도 막 부른다기보다도 표현하게 막 부르고 그러면 그것을 효과음이 가르주기를 이제 원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들은 오면 주로 리버브를 확 올리죠. 뭐 에코를 확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요즘 프로들 아까 제가 처음 이 방송 시작할 때 길현주 프로의 I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제가 들려드렸는데 그것이 생톤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부르는 연주자 중에서 참 제가 따라하고 싶은 연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프리 색소폰이라고 하는 아주 또 보면 이 남성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면 약간 무슨 모자가 참 이쁜 중절모도 패션 모자 같아요. 상당히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탁 올리고 얼굴도 남성치고는 얼굴이 굉장히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그 얼굴만큼이나 정말 소리가 참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 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색소폰이 이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부르면 정말 이게 가사가 시작하는 게요. Wise men say, only foolish in 이렇게 하잖아요. But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냥 이 음악이 그냥 가슴에 확 들어오는 그런 거. 이 수로 축가로 참 많이 이 음악이 많이 이렇게 연주하잖아요. 이 색소포니스트들이 하는데 정말 곡에 보면 현명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보들만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주 노래고 그러니까 축가에 많이 쓰이는데 우선 이 프로의 연주를 듣기 전에 우리 아마추어 제 입장에서 한번 처음에 어떻게 불렀을까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 이 사랑에 빠진 바보 같습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건 이게 제가 들어도 이 연주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방금 얘기한 정말 이 프로의 연주를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제프리 색소폰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참 정말 참 가슴이 절절하고 정말 그 사랑에 빠진 남성 같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이 제프리 색소폰이 한 번씩 연주 이 강연하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강의하는 것을 많이 찍잖아요. 거기 가서 저도 자주 보고 제프리 색소폰의 소리를 어떻게 낼까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색소폰의 본질은 이 제프리 색소폰을 보면 정말 생톤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효과음은 소리를 좋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고 정말 공간을 만드는 도구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입증하는 그러한 연주자 같습니다. 그래서 생톤이 생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음은 오히려 독이 되는구나. 좋은 연주는 이미 마이크에 들어오기 전에 연습할 때 이미 80%가 결정이 된다. 나머지 20%를 이 마이크와 효과음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프리의 연주를 보면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로들이 얼마나 생톤이 아주 정교하고 열심히 하는가를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기련주 색소폰 그 프로가 본 것은 생톤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에다가 리버브를 넣었던 거죠. 그러면 그 기련주 프로가 마이크에 리버브를 넣지 않고 어떤 정도의 연주를 하는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프로들은요 생톤도 거의 효과음이 넣은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번 흉내는 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흉내를 낸다 하더라도 정말 프로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음을 넣어서 리버브나 이펙트를 넣어서 프로처럼 보이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아마추어들은 진짜로 성장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화려한 효과음은 끄고 지금 바로 우리 맨얼굴 생톤으로 한번 마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답이 있는 듯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대우 선생님에 대한 사랑은 구독과 2번 좋아요, 3번 알람입니다.